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대형 산불의 발생, 그리고 초강력 태풍과 최악의 가뭄 같은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어떨 때는 많이, 어떨 때는 적게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망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가격 변동성을 높였습니다. 간헐적인 전원 특성을 갖고 있는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재생에너지원은 우리가 원하는 때 발전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신기술은 아니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활용하는 양수 발전입니다. 양수 발전소는 한번 건설하면은 한 50년 정도 수명이고 또 발전소 한번 갈고 나면 10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는 수명이 10년이에요. 10년마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배터리가 아무리 싸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에서 양수 발전소를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양수 발전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신규 양수 발전소 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만족시킬 해법은 많지 않은데요. 양수 발전은 그 몇 안 되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t cet ouvrage de pompage-turbinage permet de corriger en permanence les besoins. 가장 오래된 하지만 최근 더 뜨거운 에너지원. 양수 발전은 과연 미래를 위한 선택,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수 발전. 미국, 영국, 중국,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이 양수 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수력 발전의 패러다임이 양수 발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양수 발전은 발전소의 아래와 위에 각각의 저수지를 만들고 전력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 아래쪽 저수지의 물을 위쪽 저수지로 퍼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다시 아래쪽 저수지로 물을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저장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저장 방법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양수가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다. 수자원이 풍부한 일본은 양수 발전의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대규모 수력 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양수 발전소로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일본 가나가와 현에는 1965년 완공된 시로야마 발전소가 있습니다. 城山湖は湖は、城山発電所の揚水式発電所の、上側の池になります。で普段ここに溜めてある水を使いまして発電をして下にある、津久井湖の方に水を流しております。で、電気の余っている時にですね今度は、水を、汲み上げましてまたこちらに水を、汲み上げて溜めておいて、また電気が必要な時に、使うというような役割を持った揚水式発電所の、池になっております。시로야마 발전소는 외부 유입수가 없는 순양수식 발전소로 야간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발전기 4대, 합계 최대 출력은 25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일반 가정 기준으로換算하면 약 8만 세대분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基本的に私どもの電気はですね、小売電気事業者の方にですね、契約をもとに、売電を電気を売っております。でその先ですね、小売電気事業者が、
需要家と契約した、契約先に電気が行くような形になっておりますが、我々は、公営企業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まず神奈川県内の需要家に供給するという条件で一応契約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基本的に発電した、電気全量をですね県内に、一応供給しているような状態でございます。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에 건설된 시로야마 발전소는 가나가와현 동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공업화로 인한 수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과 수력발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고, 그 흐름 속에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건설됐는데요. 특히 시로야마 발전소의 가역 터빈 발전기는 전력 생산 또는 저수량 시 물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揚水発電所の目的は、電気の、需要、使う電気が多い時に、発電をいたしまして、その電気が余っている時に今度は、その余った電気を使って水を汲み上げておく、いわゆる、自然の大きな電池の役割をしておる発電所になっております。 건설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발전이 고장 없이 운영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설비를 갱신하고 부품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당장의 신규 발전소 계획이 없기에 지금의 발전소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죠. 또한 시로야마 발전소는 일반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수 발전의 원리는 물론 실제 발전소의 설비 운영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一般見学というのをやっておりまして、5名から30名の団体であればどなたでも受け付けております。あとは山のですね、散策路を使ってトレイルランニング大会ですとか、あとはこの発電所に向かって上り坂を使った自転車の大会とか、そういうのも、行っているのに、協力をしています。 특히 도심에서 가까워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레저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부터 지역 공원의 취지로 호수 주변을 산책로로 일반에 개방해 왔는데요. 야간은 안전상 출입이 금지되지만 낮 시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直接、住民の方と我々が接するような、機会というのは非常に、少ないと思われますので、我々の仕事を知っ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PR を兼ねて、発電所の見学とかを、行っているような状況でございます。はい、 일본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약 9% 정도인 27.5기가와트의 양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규 건설 계획은 활발하지 않지만 양수 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보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揚水発電っていうのは系統運用上、例えば大災害が起きた時の止送電の機能とか、系統運用を安定させるための機能とかどうしても必要な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引き続き建設続いていくものと思いますし、またデータセンターなどで電力需要が増えてきますので、それに合わせて揚水発電所も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っております。 2000년대 이후 양수 발전소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발레주, 이곳에 낭드 드랑스라 불리는 양수 발전소가 있습니다. L'aménagement de Nandedrans est constitué de 2 lacs qui étaient déjà existants, le vieux Émosson et le réservoir supérieur, et le lac d'Émosson et le réservoir inférieur. Nous avons construit une centrale de pompage-turbinage entre ces 2 retenues et les installations sont entièrement souterraines.
낭드 드랑스 발전소는 6개 펌프 터빈이 90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양수 발전소 중 하나인데요. 한 번에 최대 90만 가구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Alors, il faut bien comprendre que c'est une centrale de stockage d'électricité. Donc en fait, on a un rendement sur le cycle complet de stockage de plus de 80%. Donc déjà, c'est très bien pour une grande quantité d'énergie telle que celle qu'on peut stocker à Nandedrans. Je peux vous donner une comparaison. On a cité le chiffre de 20 millions de kilowattheures. Ça correspond à la capacité que vous avez si vous prenez des batteries électriques de voitures, c'est à peu près 50 kWh, ça fait 400 000 batteries de voitures électriques. 양수 발전소는 신재생 발전등과 같이 과잉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전기가 필요할 때는 터빈을 이용해 물의 방향을 반대로 순환시키면 되죠. En fait, ces machines aussi sont extrêmement rapides. Nous pouvons démarrer les machines en moins de 5 minutes. Et ça, c'est très important aujourd'hui avec le marché de l'électricité parce que nous avons des variations très rapides sur le réseau électrique. Il faut pouvoir réagir rapidement. Ça, c'est un avantage aussi d'une telle centrale parce qu'elle permet d'ajuster la production ou de démarrer les machines selon les besoins lorsque le réseau en a besoin. Donc ça veut dire que c'est de l'énergie très rapide que vous pouvez stocker et restituer sur le réseau et c'est ça qui fait la force de Nandedrans. 스위스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통하는데요. 특히 2022년 기준 수력 발전량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8%를 차지. 스위스 전역에는 300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를 포함해 700개가 넘는 수력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 가운데 양수 발전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도 수력 발전을 핵심 요소로 유지하며 신규 소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수력 발전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입니다. Avec massivement de l'énergie solaire et éolienne, un aménagement comme Nandedrans est de nature à stabiliser, à avoir de la flexibilité qui permet d'être extrêmement complémentaire avec les énergies renouvelables.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스페인 대정전 이후 유럽 각국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역시 높은 산재와 강우량을 바탕으로 수력 발전을 적극 활용해 왔고 양수 발전은 이러한 수력 발전을 보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idée du stockage, ça veut dire que en Suisse, on a beaucoup de production d'énergie électrique l'été, mais on manque d'énergie électrique l'hiver. Ça veut dire que l'idée, c'est de stocker l'eau dans les barrages pendant l'été, et puis pendant l'hiver, produire de l'énergie électrique. On transfère l'eau de l'été à l'hiver de manière à avoir plus d'énergie électrique pendant l'hiver. Parce qu'aujourd'hui, la Suisse doit importer de l'énergie pendant l'hiver et on aimerait que la Suisse soit plus indépendante en termes d'approvisionnement électrique pendant les mois froids, les mois de forte consommation. Donc ça transfère de l'été vers l'hiver. 두 개의 호수 사이 지하 600m 동굴에 위치한 낭드 드랑스 발전소. 2008년에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 2011년 7월에는 용량을 600메가와트에서 900메가와트로 증가했고 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동굴을 작업하기 위해 암석을 굴착하고 17km의 터널을 시추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완공될 때까지 무려 14년이 걸린 양수 발전은 대략 22억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을 들여 건설됐죠.
Alors ça a été un très très gros chantier. Il a duré pratiquement 15 ans. Nous avons eu beaucoup d'entreprises qui sont intervenues. Il y a d'abord eu les travaux de génie civil avec l'excavation de toutes les galeries. Là, c'est l'entreprise, le groupement Marti Implenia, qui avait la maîtrise de toute la partie génie civil. Ensuite, nous avons eu également la chaudronnerie avec l'entreprise Andritz, donc toutes les conduites, le soudage des conduites. Et puis, il y a aussi eu toute la centrale, le cœur de l'aménagement, c'est General Electric qui a installé les machines. On a eu sur le chantier jusqu'à 650 employés simultanément. C'était vraiment un chantier gigantesque et compliqué puisqu'il était quasiment entièrement souterrain. 이처럼 양수 발전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2030년 운영을 목표로 220메가와트 규모의 가변속 양수발전기 3기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수발전의 건설은 에너지 중립과 탈탄소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Dans la collectivité locale, donc c'est des places de travail dans les bureaux d'ingénieurs, dans les bureaux de conseillers. Et puis ensuite, pendant toute la durée de l'aménagement, on va devoir exploiter cet aménagement, on va devoir le faire fonctionner pendant 80 ans. Et c'est des personnes qui sont engagées à plein temps pour faire fonctionner ces installations. Et ça, c'est vraiment, ça rentre aussi dans cette logique où au lieu de dépenser de l'argent pour acheter de l'énergie, on investit pour construire et ensuite on dépense de l'argent pour exploiter, pour maintenir les installations. Et ça, c'est des places de travail en vallée. 낭드 드랑스 발전소 역시 단순하게 전기만 생산하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에 들어간 투자금은 엔지니어 회사, 전기 회사 등에 이의를 주며 지역 경제로 다시 유입됐는데요. 발전소의 기계 및 시설은 80년 이상 가동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Dans le domaine de l'énergie, ça permet de développer de nouveaux métiers, puis d'offrir des possibilités pour les jeunes de rester en vallée ou de venir se former autour de l'énergie, et puis après de pouvoir créer des entreprises autour de ces technologies. Alors des fois, ce n'est pas tout à fait en lien avec l'hydroélectricité, mais on parle beaucoup de ces nouvelles énergies renouvelables, et là, il y a aussi beaucoup de savoir-faire qui est en train d'être développé. 또한 에모손 저수지와 비외 에모손 저수지 사이에 위치한 발전소는 중요한 관광 명소로 알려지며 많은 방문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발길이 끊이지 않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모손 댐 근처에 산장을 운영하고 있는 28살의 청년 아드리앙 역시 낭드 드랑스 양수 발전소 덕분에 손님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Maintenant, on a beaucoup de visites de Nantes-Drance, la centrale. Et du coup, ça leur permet de voir le soleil et d'être chez nous pendant leur visite. Mais c'est en fait l'après-travaux Nantes-Drance, le rendu est mieux que ce qu'il y avait avant. L'environnement est mieux et puis aussi visuellement, le paysage est beaucoup plus soigné qu'avant. 물론 양수 발전소 자체를 관광객이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스위스의 첨단 재생에너지 시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관광객들은 수력 발전으로 이용되는 기차나 케이블카를 이용하거나 관련 발전소 투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양수 발전의 원리와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Le système de Nantes-Drance, c'est une avancée pour l'électricité. Enfin, c'est un pas technologique qu'on n'imagine pas. Et du coup, il n'y a pas eu moins de fréquentation parce que c'est toujours des travaux d'envergure, avec des gros développements, des grosses infrastructures. Et puis des gens, c'était plus des gens passionnés par le milieu et par la construction qui venaient nous rendre visite à cette période-là.
Donc on a l'habitude de vivre avec ces barrages. Et puis je crois qu'aujourd'hui, les Suisses et les Valaisans sont conscients de l'importance économique que l'eau a, pas seulement pour produire des fois de l'énergie, mais aussi dans sa multifonctionnalité, pour irriguer, pour enneiger, pour arroser, pour avoir l'eau potable. Donc la population comprend bien qu'il y a des nuisances qui peuvent être liées aux travaux pour un bien plus important et surtout pour les 50 à 80 prochaines années. On sait qu'on construit ça pour de...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전력 저장 시장의 90% 이상을 양수 발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저장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신규 양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78기가와트의 양수 발전 설비가 추가돼 238기가와트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력망은 출력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불가능한 수요 예측 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서는 갈수록 양수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 10개국에 드는 양수 발전 강국인데요. 국내 최초의 양수 발전은 1980년 4월에 준공된 청평 양수 발전입니다. 저희 청평 양수 발전소가 이제 준공된 게 이제 1980년입니다. 1978년에 이제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 들어가면서 발전 설비 용량도 이제 대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화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연탄 같은 것들이 하면서 이제 경쟁 성장률이 이제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력 공급도 급격하게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전원들을 이제 다양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원자력하고 이제 유연탄 이런 거는 이제 기저부하라든지 중간부하를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석유 이런 것들은 이제 첨두부하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피크 그거보다도 더 최고에 있는 그런 피크 부하를 담당하는 거로는 이제 양수 발전이 이제 고려가 된 거고요. 경기도 가평군 호명산에 자리 잡은 청평 양수발전. 전국 양수발전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청평이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부하에 인접해 있는 위치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단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부댐이 저희가 이제 다른 양수발전소는 하부에 다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 청평양수는 청평댐과 이제 의암댐 사이에 청평호를 이제 저희가 하부 저수지로 활용을 하면서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최초로 이제 양수발전소 입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진 발전소에는 물을 끌어올리고 발전하는 200메가와트 규모 양수발전기 2기가 있는데요. 그 아래론 터빈, 전력 케이블, 물이 지나는 수압 터널 등이 있습니다. 청평 양수는 가동 지시가 내려지면 5분 안에 6시간 동안 최대 4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광역 정전 등 위기 시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보통 효율을 따질 때는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양수 발전소들에 비해서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 정도 지금 효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출력을 운영을 했을 때 한 70% 정도 효율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현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약 82%가 조금 넘는 효율로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전하는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경제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평 양수발전소는 주변 경관이 뛰어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하 발전소까지 일반에 공개됐지만 아쉽게도 최근에는 중단된 상태인데요. 대신 상부 저수지에서는 관광객들이 호명호를 감상하고 양수발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이제 상부 저수지를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그 상시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말이라든지 주중에도 이제 많은 이제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제 그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등산을 통해서 호명산 등산을 통해서 이렇게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등산 그 방문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그 소비하는 그 밑에 마을에 이제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이 그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양 양수발전소가 있는데요. 하부댐은 양양군 영덕리 영덕호에 위치하고 상부댐은 인제군 진동리 산꼭대기에 있죠. 상부댐과 하부댐 간 낙차가 819m로 건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약 2km의 긴 지하 터널을 통해 들어가면 가로 120m, 세로 20m, 높이 21m 규모의 변압기실과 그보다 높이만 2배 정도 높은 지하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신 위치는 지하 발전소, 거리로 따지면 1846m를 내려오신 거고요. 수직으로는 153m를 내려오신 겁니다. 이곳에서는 4개의 발전기를 운영 중이며 한 기당 250메가와트씩 총 1000메가와트 규모로 원전 한 기와 비슷한데요. 강원도 전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양양 양수발전소는 블랙아웃을 막을 구원투수로도 활약했는데요. 2012년 11월 변압기 냉각팬 공급전환 상실로 신고리 1, 2호기가 정지했을 때도 양양 1호기를 신속 기동해 주파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대지진하고 그다음에 그 블랙아웃이 한 번 있었잖아요, 예전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양수발전소가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그 계절적인 영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불과 몇 년 만에 양수발전소 기동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처럼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전력 거래소에서 급전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발전이 시작되면 발전기가 분당 600회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양양성용수발전소는 1년에 한 2,700회 정도의 발전하고 양수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태양광 발전 설비처럼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많이 되게 되면 오늘과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양수를 많이 기동을 하고요. 비가 오거나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발전을 많이 기동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발전 양수가 요즘과 같은 때에는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발전은 대규모 정전 사태 등 긴급 상황을 막는 역할을 하는 만큼 발전 설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중요한데요. 지하 발전 시설과 주 제어실 등 주요 구역을 직접 확인하며 꼼꼼히 점검합니다. 덕분에 현재까지 정밀안전 진단을 거치는 동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보통 여기만이 아니고 타 양수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6년에 한 번 전체 이렇게 완전 분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도 6년에 한 번 꼴로 해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예방 정비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완전 분해 같은 걸 안 하면 중간중간 어디가 마모돼서 그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돼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다가 정지가 되거나 이제 중대 사고로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중간중간 완전 분해를 함으로써 그런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안전 점검을 통해 양수발전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 또한 수력 및 양수발전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지만 풍부한 강수량과 많은 강을 보유하며 수십 개의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온 오스트리아. 수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 생산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Ich glaube, ganz Europa ist derzeit auf der Suche nach neuen Speichermöglichkeiten. Die Pumpspeicher haben sich bis dato als die wirtschaftliche, effizienteste Form der Energiespeicherung gezeigt. Es ist für diese Langzeitspeicherungen, hier können wir Monate verschieben von Winter in den Sommer, je nachdem wie die Witterungsverhältnisse sind. Daher arbeitet auch der Verbund an neuen Pumpspeicherkraftwerken. Wir haben gerade ein kleines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주의 카푸른. 이곳은 산해 지형을 이용한 수력 발전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1950년대 초반 림버그 1호의 저수지부터 카푸른 저수지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는데요. Die Kraftwerke hier am Standort wurd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mit Hilfe der Marshallplan-Gelder aufgebaut und gingen dann in den 1950er, Mitte 1955er Jahre in Betrieb. Das war Kaprun Hauptstufe im Tal und Limberg I, auch genannt Kaprun Oberstufe, mit den 3 Staumauern der Limbergsperre, die man bei mir im Hintergrund sieht, dann der Mosersperre und der Drossensperre. Dazu gehören noch die 2 Speicher, die Jahresspeicher, der Wasserfallboden und der Moserboden. Zusammen haben wir hier ein Volumen von rund 170 Millionen Kubikmeter Wasser, das wir hier für die Energieerzeugung nutzen können. 2011 여기에 2011년에는 림버그 2호 발전소가 추가되었고 이 발전소는 480메가와트 용량의 동굴 발전소로 고정식 펌프 터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동굴식 저장 시설인 림버그 3호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최근 실제 시설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지 습식 가동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림버그 2호가 고정속도 터빈을 갖추었다면 림버그 3호는 가변속 펌프 터빈을 갖추고 있는데요. Der Vorteil von Limberg 3 ist, dass wir noch flexibler auf den Netzbedarf und auf den Strombedarf eingehen können und reagieren können. Das heißt, wir können ein komplettes Leistungsspektrum abfahren. Hingegen bei Limberg 2 sind wir eben aufgrund der fixen Drehzahl ein bisschen gebunden. Das heißt, wir können, wenn mehr Strombedarf ist im Netz, viel einfacher reagieren, aber wir können auch den Strom wieder aus dem Netz herausnehmen, wenn zum Beispiel durch Wind oder Solar mehr Strom erzeugt wird, als wie Verbraucher da sind, dann können wir das entnehmen. 시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원격으로 제어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도 진행되죠. 이 프로젝트 현장에만 약 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모든 시설을 구성하는 기계, 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합니다. 무엇보다 카프론의 각 발전소는 독립된 수로를 갖추고 있어 터빈 및 운영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이로 인해 적절한 때 물과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so grundsätzlich ist es so, dass auch in Zukunft der Pumpspeicher sicher eine sehr wesentliche Rolle spielen wird im österreichischen, europäischen Energiesystem. Durch den Ausbau der neuen erneuerbaren Erzeugungsformen wie Wind- und Photovoltaikanlagen werden diese Pumpspeicherkraftwerke
von enormer Bedeutung erlangen. Und deshalb glaube ich, wird es erforderlich sein, auch in Zukunft noch einige Pumpspeicherkraftwerke zu bauen. 양수 발전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기술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안드리츠사. 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거의 100년 동안 활동하며 역량을 키워온 글로벌 기업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 및 풍력 발전소 등의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면서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는데요. 이들은 특히 양수 발전소의 자체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수 발전소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Digitalisierung und zumindest die Automatisierung hat gerade am Pumpspeichersektor immer schon eine sehr große Rolle gespielt. Viele der früher installierten Pumpspeicherkraftwerke sind irgendwo in den Bergen selbstverständlich auch gewesen, wo wir davon ausgehen haben müssen, dass im Winter keine Zugangsmöglichkeiten zu den Kraftwerken waren. Das heißt, man hat bis zu einem gewissen Grad fernsteuern bereits damals müssen. Deswegen haben wir auch einen spezifischen Schwerpunkt an der Entwicklung unserer eigenen Automatisierungs- und Digitaltechnik gelegt. 특히 이곳은 약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의 수력 발전과 양수 발전소 확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수 발전에서 펌프 기술은 전력 저장과 공급의 핵심인 펌프 터빈 설비의 성능과 효율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은 서로에게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Das Grundprinzip der Kooperation und auch den zugrunde liegenden Verträgen sieht vor, dass wir natürlich als der erfahrenere Technologiepartner erstrangig dort auch unser Know-how einbringen und das Ziel des koreanischen Government und auch der betroffenen Firmen ist, über die Projekte und Jahre hinweg natürlich auch entsprechend Know-how, Fähigkeiten, Wissen mehr und mehr in Korea aufzubauen. 무엇보다 이곳의 목표는 고효율성과 동시에 전 세계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발전 설비를 만드는 건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nergie ist ein sehr wichtiger Faktor für jede Gesellschaft und die Wirtschaft dort. Ja. Und deswegen auch das Bestreben vieler Länder, mehr und mehr im eigenen Land an Wertschöpfung, an Wissen, an Möglichkeiten auszunutzen. 한국 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7곳에 16개의 발전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평 양수발전과 함께 삼랑진,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등에서 운영 중이죠. 여기에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7년까지 설비 용량 5.7기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6개 발전소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에도 양수발전소가 전력망 운영에서 아주 핵심적인 설비로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용량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양수 발전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도 주목받고 있죠. 친환경 전원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준공 후 관광 상품 활용까지 건설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수 발전소를 건설하면은 그 양수 발전소 주변에 그 발전소에서 그 지자체에다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고용이 되고 또 상부 저수지, 하부 저수지가 또 유원지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자체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게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충북 영동군에는 국내 8번째 양수발전소가 될 영동양수 1, 2호기가 2030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양수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는 것은 2011년 예천 양수발전소 준공 이후 약 14년 만이죠. 이번 사업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약 14년 만에 재개된 양수발전소 건설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처음으로 직접 착공하는 양수발전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가변속 양수발전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양수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500메가와트 규모의 영동 양수발전소의 건설은 침체된 국내 건설 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향후 7년간 영동 지역 전체 산업군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6,270억 5,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원인데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준공 후 관광상품 활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관내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이쪽에 유입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도 하고 열심히 완공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및 수력, 양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양수 발전소는 총 6개 프로젝트,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 설비와 관련한 기술력을 국산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수원에서는 자체 로드맵에 따라서 중형양수 국산화를 통해서 원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대형 양수발전소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국산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 중인 영동 양수부터 원천 기술이 부재한 국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계약 시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했는데요. 이처럼 기술 이전율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그간 침체됐던 양수건설 생태계 전체에도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수설비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수차, 발전기, 전기 및 제어 설비를 포함한 전체 기자재의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수 발전의 주기기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의 기기에서 펌프의 역할도 하고 수차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회전 방향에 따라서 펌핑도 하고 또는 회전 방향이 바뀌면 발전하기 위한 수차 역할도 해야 되고 상부에 있는 발전기는 펌핑할 때는 모터, 전동기 역할도 해야 되고 발전을 할 때는 발전기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잘 혼합을 하고 30메가와트의 수차 발전기 기술 개발도 같이 덧붙이면 수차로서의 요소 기술들과 펌프로서의 요소 기술들을 잘 합해서 양수 발전에서 요구하는 펌프 터빈 기술, 전동 발전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변속 양수는 기존 발전소와 달리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운전 중에도 전력량 조절이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또한 배터리 수준으로
빠르게 출력 조절이 가능해 출력 변동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 세계 1위의 양수발전 주기기 공급사인 오스트리아 안드리츠사와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 양수발전 주기기 설계 기술의 자립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서 안드리츠사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안드리츠사랑 원자력 냉각제 펌프를 공동 개발한 경험도 있고 양사 간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이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좋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수주한 이 영동 양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들의 최신 기술을 다 전수받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정부와 기업은 위축된 국내 수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산 기자재 공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성공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수 발전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닌 미래 에너지 자원이자 에너지 저장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지금 양수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없다. Le futur, c'est vraiment ça, c'est d'avoir une beaucoup plus grande capacité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et une beaucoup plus grande capacité de stockage qui doit être accrue au niveau mondial, pas seulement en Suisse évidemment.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입지 확보를 위한 환경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독자적인 공급 역량을 갖추려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야 하죠. 그리고 양수발전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지금이야말로 자립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요. 양수 발전은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발전소 가동 3분 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해주는 배터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팝을 시작해 K-푸드, K-반도체까지 세계를 사로잡은 K의 혁신이 양수 발전 분야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BTS를 탄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